102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 2차 함수와 x축 및 x 이퀄 2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바로 B급진 부분이죠. 이 넓이가 무엇이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2차 함수의 바로 x절편 k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k는 0과 2 사이에 바로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0과 k까지의 넓이와 k와 2 사이의 넓이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0과 k까지의 넓이는 바로 63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2차 함수와 바로 직선하고의 바로 둘러싸인 공식이 넓이니까 63 공식이 되겠네요. 자, 0과 K의 바로 요 차이가 바로 K가 되어서 K 세제곱이 되고 최고차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니까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에서 2까지는 바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K에서 2까지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KX를 바로 구간 K에서 2까지의 점적분 값이 되겠네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넓이죠. 그죠? 그러면 6분의 1에 K 세제곱이 되고요. 자, 이 비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생각하면 되니까 3분의 바로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K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위껏 2를 대입한 값에서 아래껏 K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어쩔 수 없이 얘는 계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만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한 값에서 K를 대입한 값을 뭐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하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맞죠? K를 대입하면 3분의 K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하면 바로 K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얘와 바로 6분의 1K 세제곱과 더해줘야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뒤에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분의 마이너스 k 세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따라서 6분의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k 세제곱이 되어서 6분의 k 1k 세제곱과 6분의 1k 세제곱을 더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여기가 요게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6분의 1k 세제곱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6분의 2가 되니까 바로 3분의 1이 되겠죠. 바로 3분의 1의 k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k는 바로 마이너스 2k가 되고 상수항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넓이죠. 그럼 이 넓이를 우리가 넓이니까 s로 표현한다면 바로 sk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이 k에 대한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미분을 해서 바로 극값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미분하면 3이 떨어지면 k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상수항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k 값이 뭐가 존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두 개의 값이 존재하겠네요. 그죠? 그 말은 바로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가 바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극소가 플러스 루트 2일 때가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2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런 변곡점도 있죠. 그죠? 바로 좌우 대칭이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K제곱의 개수가 K제곱 확률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0이 바로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Y좌표는 3분의 8이겠죠. 0, 3분의 8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K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바로 0에서 2 사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0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빵구뽕이 되고
바로 이 사이니까 이의 위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극대극소를 하니까 바로 극대극소를 지나는 평행한 두 접선을 그어보면 맞죠? 또 나왔죠? 무엇입니까?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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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한 칸이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되니까 이 교점의 x좌표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2 루트 2가 되겠죠. 2 루트 2는 루트 2가 1.4니까 약 얼마 됩니까? 약 2.8 정도 되니까 자, 2는 어디에? 이 앞에 존재하겠죠. 그죠? 따라서 2가 요 앞에 한 이 정도 존재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k가 0에서 2 사이니까 자, 변곡점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 정도 되니까 요 그래프만 취합하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바로 누구를 찾아달라? 최소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극소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루트 2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최소가 되는 K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027번입니다. 자, 곡선 y 1-x 제곱은 2차 함수죠. 꼭지점이 0,1이고 위로 볼록인 바로 2차 함수인데 이 위에 한 점 t, 1-t 제곱입니다. t는 0과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이 접선과 이 곡선 및 y축과 직선 x 이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얼마죠? 0,1이면서 위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x절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자,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0,1 그리고 x절편이 1,0과 x절편이 1과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t는 0과 1 사이니까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t는 바로 1사분면에 있는 바로 이 한 점은 이 점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0과 1 사이라서. 여기에서의 접선과 바로 이 접선과 y축이죠. y축. 그리고 직선 이꼴 x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지금 여기에 비큼칠한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0에서 1까지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접선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2차 함수니까 접선에서 이 2차 함수를 뺀 것을 0에서 1까지 뭘 하면 되겠다? 정적분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위에서의 바로 접선이니까 이 점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이 이차함수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여기에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t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꼴 기울기가 2t죠. 2t고 t를 대입하면 1-t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위에서 이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x 한 점 플러스 y 한 점이 되니까 1-t 제곱 이렇게 바로 적어버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꼴 2tx에 자,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게 바로 1 마이너스 t 제곱 맞죠?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죠. 맞나요? 마이너스 2t 제곱과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이 마이너스 t 제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나요? 아, 선생님이 지금 기울기를 잘못 적었죠. 마이너스 2t니까 다시 표현합시다.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t입니다. 그죠? 자, 실수했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t예요. t가 아니라 ET가 아니라 마이너스 2t죠. 그죠? 그리고 x 마이너스 x 한 점 t가 되고 y좌표를 그대로 추가해 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를 조금 전에 안 적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ETX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ETX가 되고, 자, Y절편이 그러면 무엇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 E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하면 플러스 T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고, 마이너스 ET가 되고, Y절편이 T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넓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자, 인테그랄 맞나요? 0에서 1까지죠. 바로 이 접선에서 누구를 빼버리면 된다? 아래쪽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버리면 되니까 1-x 제곱을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적어 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아래 있는 곡선 빼버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 제곱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0에서 1까지의 자, x 제곱이 되고요. 1차는 마이너스 2tx가 되죠. 상수는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져서 바로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얘의 바로 dx 값, 바로 정적분을 처리하면 되는데 0에서 1까지니까 바로 비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의 바로 개수들의 합이죠. 따라서 x제곱은 x 세제곱이 되니까 개수는 3분의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tx는 x제곱이 되어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t가 개수가 되어버리죠. 자, 그리고 t제곱은 t제곱 x가 되니까 개수가 t제곱이 되어서 자, 얘가 바로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이를 st라고 적어준다면 바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바로 2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0과 바로 1 사이에서 이 바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요. 자, 우리는 바로 2차 함수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여기는 t좌표가 되겠네요. 그죠? 꼭지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 a가 1이고 b는 t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t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0과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은 어디 있나요? 0과 1은 바로 2분의 1이 센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0, 똑같은 높이에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어서 이 간격이 어떻다? 이 간격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2분의 1이 바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1, 왼쪽으로 2분의 1 가면 이 0과 1에서의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인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다? 0도 빠지고 1도 빠지고 맞죠? 여기도 구멍빵구멍 구멍빵구멍이면서 요 그래프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소값은 바로 언제 최소가 된다? 꼭지점에서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t가 바로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때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을 직접 대입해서 바로 st값, y값 대기죠, 그죠? y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바로 3분의 1이 꼭지점에 바로 y좌표가 되니까 자, 12로 통분하면 되겠습니까? 3배 하니까 3이고요. 6배니까 마이너스 6, 4배니까 바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분의 7 마이너스 6, 1이 되어서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t가 2분의 1일 때 이 넓이의 최소가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28번입니다. 자, 다음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3차 함수가 인수분해 꼴로 나왔죠. 그러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면 각각을 뭐로 만든 0으로 만든 x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a와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a와 1인데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바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면 이 a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이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 되어야 된다 했죠. 바로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0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의미고 지금은 넓이가 최소가 되라고 했으니까 a의 정확한 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바로 이 왼쪽의 넓이는 어떻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a까지죠. 자, 이 3차 함수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x-1의 바로 정적분값과 같은 거고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바로 A에서 1까지죠. 그죠? A에서 1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가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자, 이 3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x-1을 뭐 하면 되겠다? 정적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은 지금 피적분 함수가 지금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 달리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일단 뭐 해야 된다? 전개를 해 두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이 납니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전개하면 x 세제곱, x 제곱, x 상수항이죠. 여기는 바로 합, 여기는 풀, 여기는 곱을 적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먼저 합차 관계를 한 다음에 전개해도 되는데 x 세제곱이 되고요. 합은 뭐가 됩니까? 1과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을 지금 세 개가 1 맞죠?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세 개의 합이죠.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고 자, 둘은 두 개씩 곱하면 됩니다. 요렇게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a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둘은 뭐다? 둘씩 곱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곱은 세 개를 모두 다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a가 바로 이 함수의 피적분 함수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만 앞으로 빼버리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에서 a까지의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dx에다가 얘를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바로 a에서 1까지의 동일하게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dx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각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앞에 거는 피적분 함수가 바로 4분의 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ax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분의 바로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ax가 되겠네요. 여기에 a를 넣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고요. 자, 뒤에 부분도 어떻습니까? 뒤에 부분도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면서 얼마를? 1을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요식을 보면서 참고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앞에 보면은 A를 넣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을 빼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에서 누구를 A를 넣는 값을 빼주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체의 마이너스니까 얘를 플러스로만 고쳐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두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하면서 생각하자는 거죠. 자,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A를 대입하면 바로 4분의 A 4제곱이 되겠네요. 4분의 A 4제곱. 자, 그리고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4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A 4제곱. 그리고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의 내적분 플러스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3분의 A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 마이너스 1을 대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이제 1을 대입하는데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니까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A를 대입하죠. A를 대입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잖아요. 이거죠. 이것과 똑같으니까 자, 그대로 4분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 자체는 몇 배 해줘도 되겠다? 2배 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A에 대한 4차식이 되니까 우리가 4차 항부터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4차 항이 바로 A의 4차 항이 4분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4제곱과 4차 항이었고 여기에 똑같은 게 어떻습니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만 계산해 본다면 12분의 마이너스 A 4제곱이죠. 12분의 마이너스 A 4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의 4제곱이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의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3차항은 없죠. 2차항을 찾아보면 여기 2차와 여기 2차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가 2분의 a 제곱이잖아요. 2분의 a 제곱이 두 개 있는 꼴이 되죠. 2분의 a 제곱이 두 개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여기는 바로 플러스 a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차항을 찾아보면요. 1차항은 여기에 3분의 a, 여기에 마이너스 a. 맞죠? 자, 그리고 1차항이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a, 여기에 a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3분의 a죠. 플러스 3분의 a. 맞나요? 플러스 3분의 a가 되고,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플러스 3분의 a. 자,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3분의 a네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a가 되죠. 플러스 a.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없어지네요. 잠깐만요. 여기에 선생님이 그 형태를 잠깐만 보기 위해서 부호가 뭐였죠? 자, 부호가 플러스 3분의 a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플러스 a가 되는 플러스 3분의 a.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보세요. 요게 마이너스 3분의 a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3분의 a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3분의 a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플러스 a죠. 플러스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a가 없어져서 a에 대한 1차항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만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2,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수함끼리 더해버리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넓이죠. 그 넓이를 선생님이 SA라고 한다면 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넓이가 바로 A에 대한 4차예요. 4차 함수. 그런데 짝수항으로만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은 바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Y축 대칭 우함수. 자, 그러면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S 프라임 A를 찾아보면, 자, 4가 떨어지면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A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2A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바로 A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a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a 세제곱이 되려면 a 제곱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2a가 되려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무엇이 되면 된다? 3이 된다면 바로 플러스 2a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a에다가 내가 a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a 플러스 루트 3, a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A 값은 0과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차 함수는 우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점이 3개 존재하네요. 3개 존재하는 Y축 대칭 우함수는 이 그래프밖에 없다는 거죠. M자 모양.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가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0, 극소가 0, 또 극대가 얼마 된다? 루트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바로 y축이 되겠네요.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그런데 a의 값은 무엇이다?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0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정도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같은 강 높이로 여기에 1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 구멍빵구뽕, 여기 구멍빵구뽕인 요 함수의 그래프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무엇이 되어라? 바로 채소가 되라고 했죠. 채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디에서 채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극소에서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채소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소가 되도록 하는 채소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상수 A 값을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상수 A는 바로 무엇이다?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0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A가 0이라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얘가 0이란 말은 이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 이 A 꼴 0은 이 3차 함수의 바로 무엇이다? 변곡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변곡점이 되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고 했죠. 그죠? 그때가 바로 뭐가 된다? 이 넓이가 같아질 때가 바로 넓이가 무엇이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편 29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3차 함수예요. 자, 3차 함수인데, 자, y 꼴 x 세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저 1, 4분면 쪽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0에서 2까지의 fx와 2에서 10까지의 이 역함수의 정적분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역함수를 우리가 공통수학 2부터 배웠잖아요.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 일단은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fx의 그래프는 원래 y 꼴 x 세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런 형태의 정가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에서 x가 0보다 큰 쪽만 생각하니까 1, 4분면 쪽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죠. 그런데 0에서 2까지죠. 0에서 2까지의 fx의 바로 정적분 값은 바로 이 빗금친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바로 이 빨갛게 빗금친 0에서 2까지의 바로 이 부분의 바로 넓이가 바로 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GX 그래프는 사실 Y 꼴 X 대칭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이렇게 대칭할 필요 있다 없다? 대칭할 필요 없다고 했죠. 이 원래 함수 이 fx의 역함수는 우리가 이 함수 자체는 이 역함수의 바로 그래프도 갖고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원래 역함수를 구할 때는 y 꼴 x 대칭이라서 역함수를 구한다는 말은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를 y좌표로 보고 여기를 y축으로 보고 여기를 x축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XY축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fx로 보지 말고 무엇으로 f의 역함수 그래프로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축과 이 gx가 2에서 10이죠. 그러면 2가 여기고 10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10에 해당하는 바로 이 y 값을 찾아보면 되는데 사실 역함수에 x가 10일 때의 y 값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역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는 바로 대응 관계의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와 y를 자리를 바꾼다는 말은 얘가 f로 바뀌는 거죠. f의 얼마가 바로 y 값이 10이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 세제곱 플러스 2가 바로 1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x 세제곱이 8이 되어서 x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즉 f가 2일 때 y 값이 10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x가 2까지의 우리 fx의 정적분 값을 찾을 때 여기였잖아요. 이 2일 때의 y 값이 바로 10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gx를 2에서 10까지의 정적분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래 함수는 x축, y축의 위치만 바꿔주면 바로 이 함수는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의 모습도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과 바로 0에서 2까지의 fx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모양이 됩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가로가 2고 세로가 10이니까 그 넓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선생님이 해설지에서 그림을 따왔는데 이 GX 그래프를 우리가 굳이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30번입니다. 자, fx는 무리함수이네요.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시작점을 찾을 때는 루트 속을 0으로 만든 x값 2가 되고, 그 2를 다시 대입하면 바로 y값이 0이 되어서 2,0이 시작점이 되면서 x의 부호가 플러스고, 루트의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모양이니까 2,0에서 시작해서 1, 4분면 방향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바로 이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역함수는 사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였죠?
자, 범위가 있는 이차함수죠.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fx를 2에서 6까지 정적분한 값과 gx, 그 역함수를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굳이 gx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래프를 gx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y 꼴 x 대칭은 맞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무리함수만 그려주면 되니까, 무리함수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2,0에서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1, 4분면 방향 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얘가 fx죠. 우리는 gx를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2에서 6까지죠. 자, 2는 바로 시작점이 되고, 자, 6일 때까지니까 6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루트 6-2, 루트 4가 되어서 함수값이 2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를 2에서 6까지의 정적분한 값은 바로 이 빗금친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x축가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gx는 0에서 2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자, gx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이 x축과 y축의 무엇을 위치를 바꾸어 버리면 이 fx는 뭐가 된다? gx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gx의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이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바로 이 그래프 자체가 이 0보다 위에 있으니까 바로 이 정적분 값은 바로 이 부분을 뭐 하면 되겠다? 자, 색깔을 조금 진하게 이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 아시겠나요? 요 두 부분의 넓이를 더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가로가 6이고 세로가 2가 되니까 6 곱하기 2가 되어서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31번입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바로 x가 0보다 큰 쪽. 자, 이 함수는 2차 함수 말이가 3차 함수네요. 그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를 그려 놓았죠. 그런데 이 함수 fx의 바로 역함수죠. 이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그런데 이때 정적분과 1에서 5까지의 gx, 즉 역함수의 바로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gx를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요? 이 원래 함수 fx는 두 얼굴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fx의 그래프도 되지만 x축과 y축의 위치를 바꾸어 버리면 이 함수는 무슨 그래프도 된다? 바로 역함수 그래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1에서 5까지니까 자 1이 여기라면 5는 한 이 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과 5 사이에 이 g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x 이 정적분 값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gx 함수식을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y축으로 수순의 발을 내렸을 때, 자, 여기에 바로 이 x좌표, 이 y좌표를 각각 찾아보면 지금은 Y축, X축을 바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fx가 얼마 되는 1이 되고 fx가 5가 되는 바로 무엇을 찾아주면 되겠다? x값을 찾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죠? 저 2분의 1x에 x제곱 플러스 1이 바로 뭐가 되는 값? 1이 되는 값 또는 5가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의 x제곱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또는 10이 되는 바로 x값, 즉 양의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2가 되려면 여러분들 x에 얼마가 더 들어가면 되겠나요? 1이 들어가면 되겠나요? 1 곱하기 2니까 이때는 x가 1이 되어서 여기 1이 되고요. 10이 되려면 요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된다. 그러면 물론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한 자연수 같은 걸 대입해 보면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 4니까 5가 되어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조금 예쁘게 가지고 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 즉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바로 A의 넓이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인테그랄 1에서 5까지의 dx, dx의 바로 정적분 값은 큰 직사각형이 얼마가 됩니까? 넓이가 2 곱하기 5라서 10이 되죠. 여기에서 요 작은 이 부분을 먼저 빼야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는 1 곱하기 1인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빼면 되니까 인테그랄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제 fx로 청적분 값을 구하면 되겠죠. 1에서 2까지의 fx는 바로 2분의 1의 x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요 넓이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전체 직사각형에서 바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fx와 x 이퀄 1과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9가 되고요. 9 마이너스에 2분의 1은 잠시 나와버릴까요? 그러면 1에서 2까지에 전개해버리면 x 세제곱 플러스 x dx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에 2분의 1에 자, 곱하게 되고 자, 한 부정적분은 4분의 x 4제곱에 2분의 얼마가 되겠다? x 제곱을 2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처리해 보면 2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니까 2를 넣으면 4분의 16이 되니까 4가 되고요. 플러스 2를 넣으면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겠네요. 1을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얘가 6이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얘가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얘의 몇 배 한다? 2분의 1배 한다. 9에서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9에다가 자, 전개해 버리면 마이너스 3이고요. 전개해 버리면 플러스 자, 8분의 3이 되겠네요. 자, 9에서 3을 빼면 6이 되어서 8로 통분해 버리면 자, 6은 8분의 48이 되겠죠. 플러스 3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8분의 51이 바로 이 정적분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GX 그래프를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이 X축과 Y축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이 fx가 무슨 역할을 또 해준다? gx 그래프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에서 5까지 이 넓이를 찾는 데 있어서 바로 직사각형에서 이 정사각형과 바로 이 fx가 1과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바로 이 역함수의 1부터 5까지의 정적분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처럼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정적분, 역함수와의 정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 푸는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 바로 fx 그래프에서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